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네.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 질환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는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눈을 이쁘게 해주고 코를 이쁘게 해주고 이런 거는 내 후배들이나 내 동료들이 다 하니까 나는 이거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연수도 받고 와서 하지정맥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돼서 이제 오래됐고 그런데 그때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한다 그랬더니 성형외과 동료들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를 왜 마다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30년 후에 우리 동료들은 집에서 쉬는 동료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하지정맥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신경외과 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뭐 이제 여기 하지정맥류는 지금 이제 여러 과가 하는데 주로 하는 게 혈관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구성이고요. 성형외과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초창기에 뭐 개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정맥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핏줄이라고 하나요? 네네. 튀어나와 있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흰줄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왔을 때 하지정맥류를 왜 치료를 하느냐 아프지도 않은데 그 다리에 혈관이 좀 나왔기로서니 그리고 옛날에는 그 모내기 할 때 바지춤을 여기까지 걷고 모내기를 하면 거기 모내기 하는 이 종아리 장단지에 이렇게 뱀이 꾸불꾸 지렁이가 꾸불꾸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프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 동네 어르신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일을 많이 하면 생기는 거고 힘이 좋은 상징이야 이렇게 이제 속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도 하지정맥류는 아프지도 않은 건데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다가 합병증이 생길 때나 그때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했고 그 당시엔 모두 다 전신 마취를 하고 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고 또 수술법이나 기술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됐으니까 미운 어리 새끼였어요. 의사로 보기엔 했다 그러면 재발되고 그 다음에 하기도 거추장스럽고 뭐 하면 출혈이 많이 되니까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게 하지정맥류였는데 이제 제가 성형외과로서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워갖고 와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재밌게 그리고 요즘엔 하지정맥류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또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외적인 부분도요. 그럼 도대체 원인은 뭔가요? 하지정맥류는 뭐 이제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판막이 망가져갖고 이 정맥은 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맥은 밑으로 쭉 쏴주는 건데 이 이제 쏴줘갖고 동맥이 영양과 산소를 수분과 이런 걸 충분히 공급하고 쓰레기 아까 림프 찌꺼기 나왔잖아요. 그게 오래 순환이 안 되면 림프 찌꺼기 생기는 건데 정맥에서는 그 쓰레기, 찌꺼기,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싣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맥이 올라오려면 쭉 올라오면은 중력 때문에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가 내려오지 못하게 판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큰 줄기 같으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50개 정도 판막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판막이 있고 심장에도 판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려줘 갖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콩팥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죠. 그죠? 소변으로 배출되게 이제 돼 있는데 그 판막이 망가지면 밑으로 피가 주르륵 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피가 새면 밑에 정맥 고혈압이 생겨갖고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오는데 그게 오래되면은 겉으로 피부 겉으로 꾸불꾸불하게 이제 라면발이나 우동발이나 손가락 굵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쭉 이 핏줄이 튀어나오는 걸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처음에 제가 하지정맥류를 했을 때는 저게 뭐야 도대체 하지정맥류가 핏줄입니다. 핏줄 이렇게 하셨다. 근데 요즘엔 많이들 이제 알려져 갖고 하지정맥류 그런 금방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근데 하지정맥류 하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 중에서 발병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 판막이
탄력 섬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또 월경, 생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 호르몬의 이 변화가 계속 남자들보다는 심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판막에 영향을 받아서 이 판막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이 3배예요. 남성 환자보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꽉 끼는 청바지나 네. 불편한 옷을 입어도 혹시 이게 악화가 네, 되나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꽉 끼거나 이제 레깅스라든지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 이제 특히 우리 사타구니 쪽에 이런 데가 꽉 조이게 되면은 밑에서 정맥이 쭉 올라가다 막히게 되니까 부종도 생기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입는 게 좋고 좀 편안한 옷을 권해 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네. 많다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 또 뭐 심해져도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통증이 심하지가 그렇군요. 않아서 대부분은 방치하시죠.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맥이 이렇게 댐이 있으면 구멍이 뚫어져 갖고 이렇게 점점 커지다시피 물이 셀 때 우리 판막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모세혈관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2기로 가면 냉면발 굵기의 혈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3기로 가면은 라면발 굵기인데 특징이 이렇게 보통 정맥은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꼬불꼬불 곱슬머리처럼 꼬부라져요. 그래서 라면발처럼 꼬부라진 것이 이제 있으면 다리에 정맥류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도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기 정도 되면 우동발이에요. 그리고 5기 정도 되면 손가락 굵기로 확 튀어나와 있고 이제 요때 되면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면 6기로 가면 피부가 썩어요. 네. 괴사까지 나타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괴양도 생기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굵기가 굵어지면서 빠리를 틀 수 있는 좀 이런 미간상으로도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근데 통증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죠. 자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집에서 이제 뭐 자가진단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혈관이 앉으면 거미줄 모양으로 많이 있어요. 딴 사람보다.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그럼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혈관이 이렇게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혈관이 남들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아이고 시원해라, 시원해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맥 고혈압이 있을 때 이렇게 올리면 정맥이 쭉 심장으로 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보통 뭐 피부병이 생기면 뭐 한두 달이면 다 낫잖아요. 근데 6개월, 1년씩 가도 절대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리가 뭐 무겁고 다리가 잘 붓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무릎이 자주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 중에서 뭐 두세 가지 있으면은 이제 전문의한테 진찰 받는 게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틀림없이 나는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라면발처럼 꼬부라진 것이 다리에 혈관이 보인다. 이렇게 라면발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좋죠. 네, 이런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데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일단 혈관 초음파 동영상으로 CT나 MRI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 혈관의 어느 부분에 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느냐 그리고 망가진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망가진 혈관의 굵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제 혈관 초음파예요. 혈관 초음파로 거의 다 모든 것이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혈관 초음파로. 네, 가장 중요한 뭐 진단법이 되겠죠. 네, 하지 정맥류로 진단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뭐 크게 이제 비수술적인 시술 쪽으로 요즘엔 많이 하는데요. 주사요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또 접착체 치료라든지 혹은 뭐 수술적인 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주사요법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가 주가 되고 저는 접착체 치료는 안 합니다. 그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을 새길 수가 있고 이물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네.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함께 볼까요? 잔혈관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 정맥류 1기인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가 제일 좋은데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놓게 되면은 이 혈관이 싹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주사가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혈관 경화요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제가 지우개요법이라 그랬어요. 지우개요법으로 별명을 정말 줬는데 잘 어울리네요. 네, 지우개요법으로 싹 해서 지워지죠. 요거를 반복 치료하면은 이제 나중에 혈관이 깨끗해지죠. 아프진 않나요? 조금 따끔하죠, 아무래도. 주사바늘 들어갈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는 이제 하지정맥류 일기 같은 경우는 저 지우개요법으로 하면 치료 후에 전후의 모습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여름철에 뭐 수영복을 입어도 뭐 덜 창피한 그런 게 되겠죠. 네. 네. 저 주사 치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혈관 지우개다 이렇게 네, 또 네. 별칭을 지어 주셨는데 네. 보통 주사 치료법은 뭐 한 1기에서 2기 정도까지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1기, 2기 치료 사례를 보시면은 혈관, 잔혈관들이 저렇게 실핏줄이 나와 있을 때는 최고의 치료는 혈관 경화요법, 즉 지우개요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다 보이고 미용적인 효과도 뛰어나죠. 그럼 2기에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3기에서 6기까지 있으니까요. 저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맨 위에 건 정상정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3기서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혈관도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저기 꼬불꼬불꼬불 달팽이처럼 꼬부라져 있잖아요. 빨간 색깔. 네, 빨간 말씀하시는 색깔이 거죠? 저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저기 꼬부라진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는 속의 혈관도 이제 꼬부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 그림이고요. 근데 주사 치료를 했는데 네. 주사 치료로 안 되는 네, 저거는 정도일 주사 수도 치료로 있잖아요. 하기는 힘들고 이제 굵어지니까 이제 3기부터 4기까지는 레이저 치료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술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기나 4기는 이 라면발이나 우동발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심 정맥에서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게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어 갖고 중심 정맥에 이 판막이 망가진 부분을 이 레이저로 해서 태워갖고 막는 거예요. 정맥류는 어떤 방법이든지 역류가 있는 부분을 다 막는 거 원칙은 다 똑같아요. 뭐 접착 수술을 하든 레이저 수술을 하든 예전에 유행했던 광투실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RF라고 그래서 전기로 태우는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원칙은 역류가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그 혈관을 없애버리면 내가 피가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니까.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 정맥류가 생기는 건 표재정맥인데 표재정맥이 담당하는 혈류량은 8%에서 10%밖에 안 되고 실제로 90%는 신부정맥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여기 올라올 피들이 전부 다 신부정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 지금 망가진 건 국도가 망가진 거고 신부정맥은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정상일 경우에 그것도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 지금 4만 명을 시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진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하긴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고 30년 동안 4만 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건 없애도 되는 거고 병든 혈관이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1에서 2기까지는 주사 네. 치료, 또 네. 3에서 4기까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치료. 해볼 수 네,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5기부터는 5기, 어떤 6기 치료를 같은 경우는 하시나요? 이제 수술로 해서 거기를 직접 이제 완전히 결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수술적 네, 치료를 그거는 심할 고려해봐야 때는 한다. 레이저나 무슨 접착 시술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약물로 하게 되거나 그런 접착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아까도 저희가 앞서 네. 이야기했지만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네, 많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 뭐 치료를 하면 저렇게 좋아지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시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맥류 치료를 괜히 무서워서 못했는데 혈관 만진다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렇게 가벼운 걸 미리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아프질 않아서 방치를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방치를 네.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네, 마련이잖아요. 뭐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뭐 다리가 썩는다든지
생긴다든지 혹은 뭐 이제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이런 뭔가의 증상 작아진다고 막 알려주셨으니까 네. 하나에서 두 개라도 좀 해당이 된다 하면은 꼭 제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내원하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예방에 도움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 네. 전에 예방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요. 뭐 이제 정맥류 스타킹을 신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추천할 만하고 또 예. 아까 초도에 얘기했지만 너무 꼭 조이는 옷을 입지 말자. 레깅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쉴 때는 주로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쉬고 그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있어요. 예.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지정맥류라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다리에 라면발이 꼬불꼬불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혈관 전문의한테 가서 얼른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병의 진전을 늦춰준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예방법은 다리를 수시로 운동을 해주고 사무실에 있는 계신 분들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동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항상 이제 병이 커지기 전에 하는 게 좋죠. 네, 뭐든 뭐 지금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지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관리하는 습관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평소에요. 네. 네, 오늘 뭐 이 만성통증 또 하지정맥류 치료법 관련해서 다양한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지난 40년, 5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고 만성 통증이나 하지정맥류나 같은 질환이고 질병이에요. 근데 질병이 초기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오래 놔두면 고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고칠병을 점 하나를 띄면은 고질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질병에다 점 하나를 붙여서 고칠병으로 만들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나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만성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된 질환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과 함께요. 또 만성통증,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